헬리콥터 2대가 훈련 도중 상공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장병 9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항공사 탑승객 불만 지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객들은 항공편 환불 문제를 비롯해 잦은 항공편 취소와 지연을 주요 불만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부 국가의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1년간 한국 전자여행 허가제 신청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남성이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아시아계 뉴욕 경찰을 상대로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조롱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상당수의 채용 공고가 가짜이거나 실제로 직원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채용 공고를 악용한 사기 행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돈을 주고 성추문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16년 한 성인 영화 배우에게 13만 달러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배우가 자신과의 추문을 폭로하려 하자 입을 막기 위해 회사 돈을 지급했고 이를 위해 회사 회계장부도 조작했다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사례는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트럼프 기소를 앞두고 맨하탄에서는 연일 찬반 시위가 벌어지는 등 뉴욕 시내는 긴장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최근엔 맨해튼지검에 흰색 가루가 들어있는 봉투와 함께 트럼프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장에 대한 협박 메시지가 배달되고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주변 경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는 또 다른 형태의 선거 사기라고 주장하며 나는 아주 부정한 사람들, 깡패들과 상대하고 있다면서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기소되더라도 대선 출마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트럼프의 구속 여부와 시기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인 기자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을 통해 전쟁용 탄약을 불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정보를 공개해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의 모스크바 지국 에반 게르스코비치 특파원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가 미국 측 지시에 따라 러시아 군산복합기업의 기밀 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됐다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Нашими специальными службами претензии не относятся к его журналист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ни относятся к т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торая журналистикой не является. 냉전 이후 미국인 기자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언론인과 언론 자유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탄압을 규탄한다면서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미국인에게 당장 러시아를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The targeting of American citizens by Russian government is unacceptable. We condemn the detention of Mr. Gerskovich in the strongest. 동시에 러시아가 북한을 통해 전쟁용 탄약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반격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24종의 무기와 탄약을 확보하고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 대표단의 북한 파견과 식량 제공을 거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불법적인 거래를 주선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출신 무기 거래상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Any arms deal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would directly violate a serie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백악관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최근 성명을 주목한다면서 북한을 향해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상공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헬리콥터 2대가 충돌하면서 추락해 장병 9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헬기의 조명이 꺼지면서 큰 불덩이를 봤다고 전했고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육군의 요새라고 불리는 포트 캠벨 기지. 어제 오후 10시쯤 포트 캠벨 기지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헬기 2대가 상공에서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장병 9명이 숨졌습니다. These helicopters came over pretty low, and all of a sudden, as soon as they got over the house, something popped, loud bang, and everything shut down just all of a sudden. Two of our Black Hawk helicopters were involved in a crash during a planned training flight in Cadiz, Kentucky, that resulted in the death of all 9 service members. 사고 헬기는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추락해 민간인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병력 구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블랙호크를 개조한 헬기로 야간 훈련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간 비행 훈련은 시야가 좁아서 사고 발생 위협이 큰 만큼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Specifically, they were flying a multi-ship formation, 2 ships under night vision goggles. They do have something very similar to the black boxes that we see on the larger aircraft, and we're hopeful that that will provide quite a bit of information of what occurred. 켄터키주는 숨진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 But we must remember that freedom relies on those who are willing to serve, some of which pay the ultimate price. 한편 지난달 엘라베마주에서도 군용 헬기 블랙호크가 추락하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헬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최근 미국 항공사에 대한 승객들의 불만 수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공익조사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탑승객 수는 2019년 8억 8,600만 명에서 지난해 7억 9,900만 명으로 감소했음에도 지난 3년간 탑승객 불만 수치가 4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소비자 불만 접수는 6만 건 이상으로 1997년 이후로 2번째 높은 수치며 실제로 작년 미국 항공사들은 19만여 편의 국내선을 취소했고 140만 편을 지연시키면서 가장 많은 항공기 결항 횟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승객들은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항공편 환불 문제를 1순위로 꼽았고 항공기 취소와 지연이 뒤를 이었으며 이 밖에도 수화물 분실 문제와 티켓 발행 문제들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항공사 측은 지난해 결항 건수의 66%가 날씨와 직원 인력 부족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관계자들은 예약 후 어떤 이유로든 항공편이 취소됐을 때 항공권, 좌석 요금, 수화물 수수료와 세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7일 이내에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전자여행 허가제 KETA 신청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자여행 허가제 적용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 국가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등 22개국입니다. 법무부는 기존에 발급받은 여행 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발급 수수료에 대한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환승 무비자 제도를 다음 달부터 재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34개국의 여행객들은 한국에서 환승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지역 제한 없이 무비자로 한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아시아계 뉴욕 경찰이 타임스퀘어에서 근무 도중 인종차별 조롱에 시달리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한 남성이 아시아계 경찰관을 향해 인종차별적 언어 공격을 가하고
얼굴을 향해 손가락을 치켜들며 조롱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Man, get back on King Day, get back. Bruce Lee looking at boy. On King Day, your ass is like Bruce Lee, shorty. Stop pushing me. Stop pushing me. Stop pushing me. 남성이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가하자 경찰관은 그의 손을 밀어냈고 남성은 자신을 밀지 말라고 소리치면서도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현재 뉴욕 경찰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경찰관은 도난 방지 소속 부서의 경찰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자선협회 회장은 성명을 통해 팬데믹 이후 아시아계 경찰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종차별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직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아시아계 뉴욕 경찰 빈센트 청 형사는 시위 도중 자신에게 인종차별적인 조롱을 퍼부은 남자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화학물질을 싣고 운행하던 화물열차가 탈선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오늘 새벽 1시쯤 미네소타 레이몬드 지역에서 화학물질인 에탄올을 실은 10여 대를 포함해 총 22대의 화물열차가 탈선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 당국은 화물 열차에 실린 화학물질이 타면서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품어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근 주민 800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고로 열차 승무원과 주민, 구조대 등에는 부상이나 숨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난달 오하이오주에서도 화물 열차 탈선으로 주민 2천여 명이 대피한 바가 있어 연방정부가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he reason that we're pushing so hard on railroad safety is to make sure there are fewer of these incidents. This happens more often than I think most Americans realize. 미네소타주 당국은 사고 현장 인근의 대기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화재가 진압되는 대로 즉시 복구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연방철도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역에서 1,000건 이상의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미국에 수천만 명의 구인 공고가 올라온 가운데 상당수가 가짜거나 심지어는 구인 광고로 사기 행각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080만 개의 일자리 공고가 게시됐지만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에 지원했을 경우 아무 소식을 듣지 못하거나 문의했을 경우 회사에서 실제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또 지난 여름 실시한 조사에서 고용 관리자들 가운데 27% 이상은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4개월 이상 채용 공고를 내거나 구인 공고를 광고처럼 게시했으며 또 직원이 퇴사할 경우 바로 채용을 하기 위해 미리 올려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의 일자리를 중복해서 여러 개로 올리기도 하며 특히 LA와 뉴욕 지역에서는 엔지니어링과 고객 서비스직의 경우 오버리스트가 가장 흔한 직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가짜 채용 공고를 악용한 사기나 절도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30일 오스틴에서 31살 여성 시시라 오티즈 코로나도는 구직자들에게 가짜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채용을 빌미로 신용 점수를 쌓아야 한다며 새로운 신용 한도를 만들게 한 뒤 고가의 물건을 사게 하거나 개인 문서를 포함해 현금 2만 1,000달러의 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하이오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이 영어를 국어와 같은 공영어로 만들기 위한 법안을 추진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공화당 JD 벤스 상원 의원은 영어를 주 공영어로 만들자는 내용의 영어 통일법을 발의했습니다. 벤스 의원은 2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어를 통해 미국 문화의 초석을 다졌고 대다수의 미국인이 자신의 뜻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영어를 공영어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은 이민자들을 위한 당국 차원의 영어 교육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고 반이민 단체들이 법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영어를 입법이나 행정 등 전 분야에서 사실상의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법률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며 주별로는 31개 주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태어난 사람은 최대 140살까지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데일리 미러에 따르면 조지아 주립대 연구팀은 인간 수명에 대한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간 수명 연장 추이로 볼 때 194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최대 125살까지, 또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최대 141살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팀은 1880년 이래 자연사한 인간의 수명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 결과는 인간 수명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의학 기술 발전과 인간의 육체적 한계에 따라 수명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년층이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사망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LA 대학 연구팀이 평균 연령이 50살인 3,100명의 일주일 걸음수와 사망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주일에 하루 5,000보 이상 걷는 날이 많을수록 10년 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8,000보를 걷기만 해도 사망 위험이 15%, 3일에서 7일이면 17%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65살 이상 노년층의 경우는 일주일에 8,000보를 걷는 날이 없을 경우 사망 위험이 40%로 높았지만 최소한 하루 이틀이라도 걷는 노년층은 사망 위험이 20%로 감소했습니다. 연구팀은 매일 운동할 수 없는 사람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만 권장 걸음수를 채워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서 고강도의 운동을 하기 힘든 70살 이상의 노인일 경우는 하루에 500걸음을 걷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두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회의 배석자들이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한국으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방일 이틀차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올 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안전성을 입증하려면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 전문가도 포함돼서 조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당시 배석했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직접 메모했던 수첩까지 확인했다며 교도통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버릇처럼 습관처럼 다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대통령의 워딩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어지는 일본 보도들을 카더라식 가짜 뉴스로 치부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에 각각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야당은 규탄 집회를 열면서 논의 내용을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짜 뉴스라면 일본 정부와 언론에 강하게 항의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방사능 밥상 몇 말이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절대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 섰습니다.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관련 대화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구룡괴구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사과하십시오. 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재갑 의원은 삭발식까지 벌였습니다. 정의당도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버라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언론에 대해 대통령은 강력하게 항의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정상 간의 외교는 한 번도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감수하면서 심각한 국격 손상을 초래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상임위를 총동원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물타기형으로 야당이 제기한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전두환 일가로는 처음으로 손자 전우환 씨가 오늘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합니다. 취재진이 전우환 씨를 만나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곧바로 밤길을 달려 광주로 내려온 전우환 씨. 광주 땅을 밟자마자 여러 차례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죄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오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그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전 씨는 5.18 묘지 참배에 앞서 호텔에서 5.18 역사를 공부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릴 때 궁금한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나 주제를 언급을 하면 대화 주제를 바꾸시거나 말을 피하시거나 침묵을 하시거나. 전두환이 5.18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도 명확히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고 북한군들의 개입이 있었고 사람들 말 믿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깨닫게 됐고 자신을 받아준 광주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가족 된 사람들 꼴도 보기 싫으신 분들 그런 와중에도 이제 저를 보러 오주시겠다고 하시는 분, 제가 찾아가도 된다고 해주시는 분이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도 5.18 단체는 전 씨의 사죄 행보를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증언 혹은 양심선을 행동으로 옮겼다라고는 참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족과 피해자들 단체 대표들은 전우환 씨가 온 부분을 우선 따뜻하게 맞이할 거고요. 5.18 43주년을 앞두고 전두환 손자의 참배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5.18 진상규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에서 올 봄에도 대규모 징병이 예고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병역 대상자에 해당하는 러시아 남성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7월 15일 사이에 입대하게 되는데요.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병역 의무가 있는 18세에서 27세 남성은 1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해야 하고요. 이번 징병령은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내려지는 소집 명령입니다. 지난해 봄에는 약 13만 명, 가을에는 12만 명이 입대했고요. 이와는 별개로 지난해 9월에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이 내려져 병력 30만 명이 징집됐습니다. 올해 4월 1일은 홍콩이 낳은 세계적인 배우 고 장국영이 사망한 지 20년이 되는 날인데요. 홍콩에서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홍콩 박물관에서는 홍콩 정부가 주최하는 추모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생전에 콘서트에서 신었던 빨간색 하이힐과 착용했던 정장이 처음으로 공개됐고요.
무대 의상과 사진, 앨범 등 6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장국영 배우는 영화 천녀유흥과 영웅본색, 패왕별이 등 수많은 히트작으로 한국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2003년 한 호텔 옥상에서 추락해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의 한 교도소에서 여성 직원들이 죄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웨일스 북부 버윈 교도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곳의 여성 직원 18명은 죄수들과 부적절한 애정 행각을 벌였고요. 죄수의 위법 행위를 돕거나 죄수에게 옷과 스마트 기기를 불법으로 반입해주기도 했다는데요. 영국 당국은 관계자들을 모두 조사해서 사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금속 추를 이용해 물고기의 무게를 무겁게 조작한 낚시대회 참가자 2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열린 재판에서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결국 실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법조계는 6개월에서 최대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들은 작년 9월 열린 낚시대회 결승전에서 우승 상금 4,300만 원을 받으려고 물고기에 금속 추를 넣어 무게를 들렸고요. 감독관에게 적발당해 고발된 뒤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도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서울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사실상 주차요금을 날치기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서울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주차비를 결제하기 위해 출구와 무인 정산기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때 SUV 차량 한 대가 뒤에서 다가오는데요. 영상 제보자가 주차요금을 결제하고 차단기가 올라가자 이 SUV 차량이 순식간에 제보자의 차를 추월해 주차장을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이 차가 나간 탓에 차단기가 다시 내려왔고 주차비를 결제한 영상 제보자는 주차장에 갇혀버렸습니다. 결국 직원 호출 버튼을 누른 뒤 주차장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서야 나갈 수 있었다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건 얌체 수준이 아니라 범죄라면서 주차요금 날치기나 다름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한 상가 건물에 있는 승강기인데요. 자세히 보니 승강기 닫힘 버튼에 손가락이 닿는 방향으로 뾰족한 압정이 붙어 있습니다. 무심코 손으로 눌렀다간 정말 큰일 날 정도로 위험해 보이는데요. 관리사무소 측은 버튼에 날카로운 물질이 붙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며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붙여놨고요. 그리고 CCTV 사진 한 장도 보입니다. 헬멧을 쓴 한 남성이 접착제를 사용해 압정을 붙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네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누리꾼들은 이건 중범죄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열차의 창문이 사라지는 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당국은 절도 사건으로 보고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지하철 전동차 내부인데요. 정말로 창문 하나가 없어졌네요. 지난 토요일 자정 무렵에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이후 철도동호회 커뮤니티들의 긴급 공지가 잇따라 올라왔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철도시설을 좋아하는 이른바 철도 덕후의 범행으로 보고 동호회에 먼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지 내용을 보면 용의자는 키 170에서 180cm 사이에 보통 체격을 가진 남성으로 노약자석 창문을 뜯어낸 뒤 준비해온 가방에 담아 신도림역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1년 동안 169번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 편의점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편의점 점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는데요. 매장 내 손님이 계실 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배 재고 확인 대충 하시던데 보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CCTV로 아르바이트생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지시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종합하면 편의점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너무 심하게 감시하는 바람에 다들 빨리 그만둬서 그만큼 자주 채용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너무 감시가 심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면 편의점 가보면 인사도 안 하고 휴대전화만 보는 알바생이 태반이라면서 정당한 지시로 보이는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 러시아 남성이 인도네시아 발리의 성지에서 바지 벗은 뒷모습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는데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발리의 아공산은 인도네시아에서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활화산인데요. 신들의 거주지로 여겨지고 있어 발리 현지인들에게 신성시되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 러시아 남성이 바지를 벗고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면서 이 남성을 즉각 추방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성은 사진을 지우고 곧바로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엔 한 러시아인 부부가 700년 된 반얀트리 나무에 올라가 나체 사진을 찍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난을 받았습니다. 부상을 입은 군인이 침상에 누워있는 가운데 옆에 있던 남성이 액정이 깨진 스마트폰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이 올린 영상인데요. 갤럭시 휴대전화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면서 총알을 막아줬다고 얘기합니다. 총알을 막은 휴대전화는 액정이 깨졌지만 총알이 제품을 관통하진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스마트폰에 박힌 총알이란 영상이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가 갤럭시로 추정되면서 이 스마트폰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누리꾼들은 더 크게 만들어도 되겠네요. 나도 같은 휴대폰 쓰는데 방탄폰이었구나 라며 무엇보다 목숨을 구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3월 30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